여사 TV예요. 이번엔 비엔나 관광청의 지원으로 여행을 오게 됐어요. 관광청을 비롯해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번 여행의 숙소는 호텔 상수시 빈, 프랑스어로 걱정 없는 삶이란 뜻이래요. 체크인을 마치자 직원분이 직접 방까지 동행하며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특히 직원분의 가벼운 유머 덕분에 긴장이 풀리며 시작부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안내 덕분에 여행의 시작이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번에 묵게 된 방은 마스터 스위트 룸으로 앞으로 3박 4일 동안 우리 가족의 피로를 풀어줄 공간이에요. 호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관광을 나서기 전 우선 빈 관광청에 IBF부터 깔아요. 빈 시티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최신 빈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빈 시티카드는 24, 48, 72시간 등으로 사용하므로 시작 날짜는 물론 시간까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해요. 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이벤트 리스트 전반과 각 이벤트별 상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웍스 앤 가이드인데요. 방문할 만한 장소를 개수별로 구성해서 동선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가이드북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시기마다 다양한 이벤트까지 있으니 꼭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설레지만 이번 비엔나의 시작은 조금 더 특별했어요. 비엔나 관광청과 호텔의 지원 덕분에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비엔나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4시간이 넘는 운전이 피곤했지만 햇살 가득한 오후를 놓칠 수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숙소 바로와 MQ를 가로지르는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책로 같았어요. 양옆으로 자리한 현대미술관과 건축물들, 그리고 광장을 채운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이곳이야말로 예술의 도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도심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어쩐지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근데 너무 웃겨. 비엔나 패스 사무실에 도착하니 프라우 황 TV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네요. 패키지가 담긴 가방을 건네주신 직원분이 주요 명소와 활용 팁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비엔나를 여행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니 추후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미넨에서 비엔나로 차로 달려오니 이미 하루의 절반이 지나 허기부터 채우려고 관광 전에 밥부터 먹으러 왔어요. 한국 분들의 후기가 좋아 기대하고 배고픔에 다양하게 음식을 푸짐히 시켜 한 상 가득 채웠지만 기대만큼의 만족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베큐 링만큼은 예. 육즙이 살아있는 두툼한 고기와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긴 운전의 피로를 단번에 잊게 해주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링만큼은 먹을만하다고 의견 통해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 들러볼만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식사 이후 길에서 눈에 띈 에그 샌드위치집. 간판에 적힌 이름이 죄라 묘한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역시 한국분이 하시는 가게였어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사서 나눠 드시기엔 완전 훌륭해요. 긴 이동 끝에 맞이한 비엔나의 첫날. 컨디션 관리차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5시간 가까이 달려왔으니 오늘은 좀 쉬어야겠죠? 아이들은 잠시 쉬며 TV를 보고 저는 내일 여행을 위해 비엔나 패스를 체크해봐요. 뭔가 무겁다 했더니 여러 정보를 꼼꼼히 준비해 주셨네요. 티켓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책자들도 있어서 꽤 유용해요. 특히 빈 패스에 여러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는 꼭 챙기셔야 하는데 빈의 유명 관광지마다 빈 패스로 입장이 가능한 곳, 단순 입장만이 아니라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곳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패스 시작은 뒷면에 적은 날짜로부터 시작이에요. 좀 쉬었다고 바로 수영장에 내려온 우리 가족.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 고요히 반짝이는 물결은 그 자체로 작품이네요. 단순한 호텔 부대 시설이 아니라 잔잔한 물살이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지워 나갔어요. 여행의 일부로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어요. 수영장에서 한참을 놀았지만 못내 아쉬웠던 아이들은 얼른 욕조로 향했어요. 마침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을 위한 입욕제도 준비돼 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아이들은 한참을 욕조에서 더 시간을 보내요. 나가기 귀찮은 우리는 호텔의 미슐랭 레스토랑 베란다의 룸서비스로 저녁을 마무리하기로 해요. 객실에서 즐기는 한 끼였지만 정성스레 준비된 요리와 와인의 조화는 충분히 특별했어요. 창밖에 조용히 내려앉은 빈의 밤을 바라보며 낯설지만 따뜻한 숙소의 안도감이 마음을 채우네요. 비엔나의 첫날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호텔이라는 공간 속에서 가족과 함께한 작은 순간들이 이 도시의 첫인상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일상처럼 흘러가는 평범한 도시의 아침 풍경도 여행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조식은 호텔의 미슐랭 레스토랑 베란다에서 먹을 수 있는데 깔끔하게 준비된 뷔페 음식들과 취향에 맞게 추가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향긋한 커피와 함께 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여행 둘째 날의 시작을 한층 설레게 만들어주네요. 방으로 올라와 잠시 재정비를 한 뒤 오늘의 첫 목적지인 벨베데레 궁전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클림트의 대표작 더 키스를 비롯해 수많은 명작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곳은 비엔나 패스로 무료 입장에 패스트 트랙까지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5년 전 제가 직접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단순히 유명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황급빛 화면 앞에서 느껴지는 숨결과 울림을 아이들도 고스란히 경험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상공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학원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직선을 쓰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독창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 프리덴스 라이히 훈베르트 바서가 설계한 유일한 뮤지엄이에요. 이곳도 빈 패스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 야무지게 써줘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물결처럼 굴곡진 바닥부터 다양한 식물, 벽면을 자유롭게 흐르는 색과 타일들로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는 직선과 획일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자연의 곡선과 색채를 건축 속에 담아낸 오스트리아의 대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데요. 전 세계에서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해요. 마치 동화 속 이상한 나라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자연과 더 가까워진 듯한 편안함도 느껴져요. 전시를 둘러본 뒤 들른 하우스 안의 카페는 불규칙한 창문과 기둥, 알록달록한 의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예요. 여기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평범한 느낌이 아니라 예술 속 휴식처럼 다가오네요.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도 이곳의 특이한 공간미와 따뜻한 감성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점심 예약 시간에 맞춰 향한 곳은 비엔나의 대표 레스토랑 피그뮬러. 이곳은 슈니첼의 본고장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곳이라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다행히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특이하게 식전빵을 종이 봉투에 담아주시는데 맛있어요. 잠시 후 접시를 가득 채운 피자 크기의 슈니첼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사실 유명세만큼 서비스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친절하고 유쾌한 응대 덕분에 식사 분위기는 한층 즐거워졌어요. 특히 남편의 농담에 서비스로 주신 와인까지 유쾌한 점심이었어요. 후식은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창문 카페라는 이름처럼 창문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만 파는 곳인데 스스로 비엔나에서 가장 비싼 커피집이라고 홍보하는 곳이에요. 커피 한 잔 가격은 무려 12유로. 와플 속에 담긴 커피는 재미있었지만 맛 자체로는 특별히 감동을 주진 못해요. 굳이 말하자면 경험으로는 흥미롭지만 맛으로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느낌? 12유로짜리 값진 경험을 하고 발걸음을 옮겨요. 몇 번씩 왔던 빈이지만 언제나 스쳐 지나갔던 슈테판 대성당. 늘 사진과 엽서 도심 산책길에서 보아온 익숙한 외관. 그러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에 이번엔 들어가 보기로 해요. 직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에 압도될 것 같았어요. 관광객이 많아 한적한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저희에게 이곳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빈이라는 도시 자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성당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패스트 극복을 기념하는 패스트 기념탑을 지나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요. 우리는 바로 숙소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호텔에서 도보 3분 거리인 레오폴드 박물관에 들르기로 했어요. 여행 첫날부터 외관에 크게 걸린 에곤 실레의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와도 언제든 몇 번이나 비엔나 패스로 무료 입장이라 좋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실내의 전시는 어제까지였다고 해요. 기대했던 주요 작품들은 볼 수 없었고 일부 소장 작품만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비를 미리미리 살피셔서 저 같은 실수는 피하세요. 박물관 내부의 탁 트인 공간과 MQ 광장을 내려다보는 뷰는 작품만큼이나 인상적이에요. 에곤 실레의 작품을 못 봐서 잠시 아쉬움이 스쳤지만
대신 그의 포스터 몇 장을 담으며 그 감흥을 이어가요. 호텔로 가는 짧은 길마저도 예사롭지 않은 길게 늘어진 도시 구석구석 흥미로운 요소들이 걷는 재미를 더해줘요.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잠시 호텔에서 쉬어야겠어요. 쉬는 동안 커피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호텔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커피를 제공해줘요. 여행을 더 깊게 즐기게 해주는 커피 한 잔의 여유예요. 호텔에서 잠시 에너지를 충전한 뒤 예약해둔 저녁 식사를 위해 향한 곳은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오픈 주방에 우선 신뢰감이 상승. 그리고 식당의 분위기 자체로 식사의 기대감을 높여주네요. 우리가 주문한 요리들은 화려하지 않고 담백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 훨씬 깊은 만족을 줘요. 특히 해산물과 함께 곁들인 화이트 와인은 그날의 완벽한 조합.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야경을 보기 위해 알베르티나에 왔어요. 비엔나 대표 야경답게 거리들은 이미 조명에 물들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의 인생 사진을 위해 동분서주. 아이들은 각자 포즈를 취하며 이곳을 기억해요. 유럽 특유의 노란 조명이 거리를 물들이며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낮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낭만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 야경이 아까워 호텔까지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어요. 낭만적인 조명 덕에 낯선 길도 전혀 무섭지가 않네요. 화려한 불빛 아래 조용히 이어지는 거리. 낮에 관광객들로 붐비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한결 느긋하고 차분한 공기 속에서 비엔나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는 기분이에요. 비엔나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아침. 이제는 호텔 조식도 제법 익숙해져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해볼 거예요. 조식당에서 제공하는 샴페인 한 잔을 주문. 여행지에서의 아침은 늘 설레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한 잔이 더해지면 순간이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엔나 여행 중 우리 부부가 가장 기다려온 날, 바로 빈 분리파 전시관을 방문하는 날이에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첫 시간으로 예약한 이유도 그만큼 저희에게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빈 시티카드로 오디오 가이드 무상 대여가 가능하니 필수 체크.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클림트의 역작으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배경으로 그려진 벽화예요. 전시장 안에 들어서서 이어폰을 끼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를 마주할 수 있어요. 비엔나에 올 때마다 이곳은 저희 부부에게 최고의 감동이었기에 이번에는 그 기억을 아이들과도 나누고 싶어 아침 일찍 서둘러 이곳을 방문했어요. 매번 올 때마다 항상 감동을 주는 우리에겐 특별한 곳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또 미술관이에요. 이것도 비엔나 패스로 무료 입장되니 꼭 챙기세요. 언제나 맞은편 자연사 박물관만 가다가 처음 이곳에 왔는데
역시 어마어마한 내부네요. 이곳은 클림트의 초기 벽화 작품들뿐 아니라 JH가 꼭 실물을 보고 싶어한 바벨탑 등 세계적인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예술의 보고라 불린다고 해요.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을 대하는 유럽인들의 자세들도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곳의 박물관 카페는 꼭 들러야 할 명소인데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경험을 느낄 수 있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홀 한가운데 앉아 커피를 마시니 별다를 거 없는 커피조차 우아하게 느껴지네요. 너무 거대해서 모두 보기에 있는 물이니 꼭 보고 싶은 작품들과 공간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술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은 필수. 꽉 찬 오전을 보냈으니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먼 길을 돌아 오래전 예약했던 레스토랑에 도착. 미슐랭 리스트에 오른 곳이라 기대를 안고 들어섰지만 불편한 서비스의 첫인상은 다소 인상이 써지네요. 다행히 서빙을 담당한 직원분이 최대한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상황을 정리하려 애써주셨어요. 음식으로 넘어가면 슈니첼은 확실히 훌륭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 지금까지 먹은 슈니첼 중에서 손꼽을 만큼 만족스럽네요. 다른 요리들은 보통의 적당한 수준이에요. 첫인상의 아쉬움이 오래 남는 레스토랑으로 자리할 것 같네요. 뭔가 애매한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국립도서관을 아이들과 다시 방문했어요. 이곳도 비엔나 패스로 무료 입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을 가득 메운 바로크 양식의 프레스코와 복도 양옆에는 끝없이 늘어선 고서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오래된 장소에서 가끔 몇백 년 전에도 누군가 나와 똑같은 곳을 거닐었다는 상상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녔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책들이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간이 주는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호프부르크 왕궁을 뒤로하고 출출한 배를 좀 채워봐야겠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정식으로 뭔가를 먹기보다 간단한 주전부리를 사 먹어야겠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달콤한 향기가 카페 안에 가득해요. 이곳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눈앞에서 카이저 슈만을 직접 만들어 저 창문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먹는 카이저 슈만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해요. 걸어다니다가 살짝 습하고 더워 스타벅스로 피시네요. 아무리 좋은 카페가 많다고 해도 입맛에 맞는 커피가 없고 결국 비엔나에서 제일 맛있게 마신 커피는 스타벅스였다는. 비엔나 사이트싱 투어스에서 운영하는 나이트버스를 타러 왔어요. 지난 뉴욕에서 야간버스가 너무 즐거워서 이번 야간버스도 기대되네요. 나이트버스는 비엔나 패스 외에 별도의 티켓이 필요해요. 낮과는 다른 화려함이 가득할 출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반가운 한글 안내까지 있어요. 딸이랑 단둘이 앉아 너무 행복한 남편. 해가 지기 전 출발한 버스는 어느새 하나둘 켜진 조명 속에 화려한 도시 속을 달려요.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인 하루 저녁을 보낼 수가 있어요. 비엔나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안뜰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즐기니 마치 이웃의 작은 파티에 초대된 듯한 기분이에요. 정해진 메뉴 없이 매일 키친과 재료 공급 상황에 따라 모두의 당일 메뉴를 적어서 알려주신다고 해요. Mushrooms, die braunen mushrooms und shrimps. Then we have 음식은 기대 이상. 직원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서비스는 대만족.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전해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비엔나에서 무조건 강추하는 최고의 맛집이에요. 식사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지막 밤이 행복한 우리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더욱 눈에 들어오네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 조식을 즐기며 여행의 아침을 맞이해요. 체크아웃을 마치자 직원분이 직접 차를 가져다 주셨는데 저희 차에 시원한 물이 채워져 있네요. 이런 작은 세심함이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쉔부른 궁전으로 향하는 길. 비엔나 패스로 입장은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미리 가서 원하는 시간으로 티켓을 받으세요. 마지막 날엔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잔잔히 내리는 비와 함께하는 궁전 방문은 어쩐지 더 운치 있고 고즈넉하네요. 내부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답게 18세기 오스트리아 제국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궁전 내부는 그냥 압도적 화려함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멀리서 오셨다면 10유로 더 비싼 전체 투어 추천드려요. 딱 꼬집어 뭘 봐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안 보면 궁금하고 후회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궁전 관람 후 완전 기대 중인 점심 식사를 하러 가요. 비엔나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 중 하나 타펠슈피츠. 그 타펠슈피츠의 왕이라고 불리는 식당이 바로 여기예요. 메뉴판 옆에는 먹는 순서가 세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이를 따라가며 차례차례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 순서에 따라 국물을 먼저 스프처럼 먹고 뼈의 골수를 빵에 바른 다음 적당히 펴 바르고 기호에 따라 후추,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 다음은 국자의 고기 덩어리를 건져 튀긴 감자, 사과, 호스레디시 소스, 파슬리 소스를 곁들여 취향대로 먹어요. 본식이 맛있으니 디저트도 듬뿍 즐기게 되네요. 맛있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해요. 돌아가는 길이 조금 늦었지만 마음은 아쉬움보다 충분히 채워졌다는 만족감이 더 크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